이들은 은행 대출이 자유롭다는 것인데요, 양도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럼 이게 공평한 게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를 쉽고 빠르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레시피 코너인데요, 오늘은 가격 폭등, 대출 규제, 부동산 불장, 이런 와중에 걱정 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투기 수요들과 외국인들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4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어요. 2006년 말 대비해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아파트는 전달 대비 1.5% 이상을 상승했고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특히 연립주택도 아파트만큼 많이 상승했고요. 단독주택은 한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역시 아파트 상승폭이 가장 큰 상태인데요, 이렇게 연일 주택가격은 대폭 상승하는데 투기 수요는 살 수 있고 정작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기 수요자들의 매입 형태를 한번 볼까요? 첫째, 대출이 자유로운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1년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하는데 약 2조 원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현재 외국인 다주택자 약 한 2,000명 중에 10가구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26명이고요. 또한 국내 주택 거래량 중 1% 정도가 외국인이 매입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중국인이 67%, 미국인이 17% 정도로 중국인이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외국인 매입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에 비해서 은행 대출이 자유롭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대출 국내 은행이 아닌 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또한 외국인은 가족 구성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양도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부동산들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15억 이상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공평한 게임일까요? 즉, 외국인에 비해 자국민들은 부동산을 사는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죠. 둘째는 다주택자가 규제 허점을 노려서 추가로 여러 채를 매입하는 케이스인데요, 기사 내용은 한 명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269개를 매입했다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인이 매입하거나 개인 중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자 이상이 주택을 매입하면 최고 세율 12% 세율을 내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주택은 다주택자가 됐던 법인 모두 취득세율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즉,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 최고 세율 12%를 피할 수 있고, 또 비규제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 시에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각종 세금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분석 결과 1억 미만의 아파트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26만 채 이상이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7.10 대책 발표 전인 19년도 5월부터 20년도 6월 거래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는 16만 8천 채 정도가 거래됐거든요. 약 10만 채가 같은 기간 동안 더 거래된 거죠. 정부에서는 곧 공급이 많아질 거며 집값이 안정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분양한다던 아파트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 볼게요. 위 기사 내용 중에 신규 분양 아파트값 가격 상승 불가피라고 써 있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얘기해 볼게요. 많이들 아시겠죠?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아파트 분양 시에 기준을 적용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값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연내에 새로운 개편안이 나올 예정인데요, 개편이 되면 고분양가 심사 시에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이 현재는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평균 시세에서 이제는 신청 사업장과 단지 특성 및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로 바뀌게 됩니다. 즉, 지금보다 분양가가 오른다는 의미죠. 정부는 분양가 관리 방침 개편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분양가 산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업계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편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청약대기자 분양가격이 오른 금액으로 분양받게 될 것입니다. 건설사와 재건축 정비조합은 기대수익은 커지게 되겠죠. 저렴한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서민들은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려 해도 규제 지역의 6억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시에는 DSR 40%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까지 DSR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또한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시장 내 매물이 부족해서 전세값이 치솟는데요. 전세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 실수요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겠죠. 현재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1년에 30%대의 월세 비중이 지금은 40%대로 약 10% 선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작년에는 평균 110만 원 선이었는데요. 현재는 120만 원으로 주거비 부담도 늘어난 상태고요. 정리해 볼게요. 향후 부동산 시장은 분양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연일 치솟는 청약 경쟁률과 강력한 대출 규제, 심각한 전세난으로 무주택자는 내 몸 하나 편하게 누울 곳이 없습니다. 정부는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면 사는 곳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부의 말처럼 집값이 안정되는 것은 맞을까요? 지금이라도 기다리기보단 뭐라도 하나 사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영상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카카오 플러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친구 신청해 주시고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기초, 정책, 이슈,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였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